자, 이제 등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는 공시수단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등기는 거기 이랬듯이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다. 그래서 등기가 한번 내가 물건을 취득 변동하기 위해서 등기했으면 됐지. 등기된 이후에 등기부가 멸실되거나 아니면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됐다 해서 이미 일어났던 물건 변동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래서 나온 많은 게 말소, 회복 등기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됐을 때 지금부터 등기 가는 것인데 이건 전부 다 판례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판례지 법조문에 있는 건 아니에요. 등기법 시간에 조금씩 다 배웠던 것들입니다. 등기법 시간에 배웠는데 물어보면 모릅니다. 왜 모르냐? 등기를 처음 보니까 그렇죠 뭐. 자, 그래서 이때 나오는 거는 거의 99% 저당권이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당권 등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저당권 등기가 갑이 서류를 유지해서 불법으로 말소해버린 겁니다. 자, 왜 불법으로 말소하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소한 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등기가 딱 넘겨간 겁니다. 그럴 때 첫 번째, 을의 저당권은 소멸했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했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한번 저당권 등기해서 저당권을 취득했으면 됐지. 말소되더라도 여전히 저당권자입니다. 그럼 내가 저당권자인데 등기는 지금 말소되어 있으니까 내 저당권 행사가 방해받잖아. 그럼 방해 제거 청구한다고. 어떻게 방해 제거하면 된다?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면 되잖아. 말소 회복 등기하는 겁니다. 이 말소 회복 등기는 누구한테 한다? 갑입니까? 병입니까? 여러분 항상 말소 회복 등기는 말소 당시 소유자에게 합니다. 말소 당시 소유자 누구한테 한다? 갑에게 합니다. 자, 봅니다. A 앞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가등기가 가등기 되어 있다가 부동산이 다시 병에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현재 병이 소유자입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이 가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됐어요. 자, 가등기 말소 회복 등기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아,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고. 희한하다니까. 내가 방금 말소 회복 등기는 말소 당시 소유자에게 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말소 당시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은 무슨 갑이요, 병이지.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된 다음에 불법으로 말소됐잖아. 그 1, 2, 3번 써놨잖아. 누굴 상대로 해야 되냐고? 병을 상대로 한다고.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한다고. 그게 어려우냐고. 저번 달에도 했다니까. 똑같은 말을 했어. 근데 왜 기억을 못하네? 좀 있으면 밥 먹을 생각만 하고 있지 지금. 배 터진다 이제 좀 있으면. 말소 당시 소유자입니다. 말소 당시 소유자고. 이제 여러분 보면 등기법 시간에는 말소 회복 등기함으로써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죠. 이럴 때는 여자이 뭘 받아야 된다 했죠? 성낙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이런 걸 등기법 시간에 배웁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 갑은 병은 여기서는 등기해줄 의무, 성낙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률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 을은 병의 성낙서를 첨부해서 갑을 상대로 말소회복 등기 청구합니다. 자, 그것은 초등학교 정도가 하는 것이고, 문제는 불법하게 말소됐어요. 말소된 다음에 이게 방금 제가 매매가 됐다고 그랬는데 매매가 된 게 아니고 경매가 됐어요. 자, 이럴 때는 말소 회복 등기 청구할 수 있게 없게? 못합니다. 왜냐?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설사 을의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경매가 되면 소멸하기 때문에 경매된 경우는 말소 회복 등기 못합니다. 그게 3번 이야기입니다.
경매된 경우는 아니 됩니다. 다음에 무효등기 유용입니다. 무효등기 유용도 거의 저당권에서 많이 합니다. 자, 저당권 등기가 되었어요. 근데 변제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피담보채권이 소멸되면 담보물건은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했죠. 따라서 변제와 동시에 이 등기는 무슨 등기다? 무효등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효등기를 말소시키지 않고 있다가 갑과 사이에 새로 금전 소비대차를 합니다. 그러면 새로 금전 소비대차를 하면서 이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요 무효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없게 유효한 것으로 다시 사용하는 게 무효등기 유효입니다. 그러면 등기 따로 할 필요 없으니까 신속하고 비용도 적게 들 수 있습니다. 이길 등기 유효인인데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아니죠. 판례가 말하기를 등기부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을 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등기부상 이해관계에 있는 새로운 사람이 없을 때 새로운 이해관계는 있으면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예컨대 이 말입니다. 가보의 부동산의 을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여기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했습니다. 자, 변제로 소멸된 후 다시 금전 소비대차하고 이 저당권 등기를 유용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등기부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없을 때만 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당권이 변제로 소멸되면 병의 저당권은 1순위로 선이 승진해야 되잖아. 근데 유용하게 되면 법률 관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됩니다. 다음에 방금 말할 때 무효 등기는 유용할 수 있지만 그것은 표제부 등기는 유용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뭐 어제 자주 나옵니다. 표제부 등기는 유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갑이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갑이 지금 보존 등기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화재로 멸실됐어요. 멸실돼서 새로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 신축된 건물이 있으면 보존 등기를 따라 해야 되겠죠. 멸실된 구 건물 등기부를 신건물 등기로 유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럼 결국 뭘 유용하느냐? 표제부를 유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유용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심학습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요 건물이 멸실되기 전에 갑이 이 건물에다가 을앞으로 저당권 등기를 했어요. 근데 이 건물이 멸실됐어요. 멸실되면 저당권도 소멸되죠. 근데 새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건물에 따로 저당권 등기를 하지 않고 옛날에 멸실된 등기부를 이 건물 등기로 이용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을은 이 새 건물에도 저당권인 줄 믿었죠. 그래서 나중에 경매했습니다. 경락에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이 등기 자체가 뭐라고? 무효입니다. 표제부 등기는 유용할 수 없습니다. 멸실된 구 건물 등기부를 신건물의 등기부로 유효하는 합의는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인데 판례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면 등기 원인이나 절차가 잘못되더라도 무조건 유효로 본다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등기 신청 대리권이 없는 자가 신청 대리에서 이루어진 저당권 등기다. 그래도 마지막에 무슨 말이 튀어나오면 실체관계와 부합한다는 말이 나오죠. 유효입니다. 2번 또 통정의 표시할 때 했죠. 실제로는 정여면서 등기부에는 뭘 썼다? 매매했다. 그래도 그 등기는 유효입니다. 미등기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후 채후 양수인 앞으로 보전 등기했다. 이거는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갑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럼 신축한 자가 건물이 완성되면 소유권 취득하죠. 등기할 필요 있어 없어요?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187조입니다. 그러나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근데 등기하지 않고 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양수인이 다시 처분했어요. 그리고 등기는 최종 양수인 앞으로 뭐 했다? 보존 등기를 다 합니다. 이 등기 유효다, 무효다? 유효입니다. 왜냐? 어차피 너한테 넘어가야 된다? 병에게 가야 되니까. 똑같습니다. 다음에 4번 사망자를 등기 의무자로 경유된 등기라도 누구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 상속인 의사에 이루어졌으면 이것도 실체관계와 일치하기 때문에 유효입니다. 여러분 등기법 시간에 이런 걸 배우지 않습니까? 네, 배웁니다. 갑이 건물을 하나 있어요. 근데 갑이 사망을 했어요.
그럼 뭐가 일어난다? 상속이 일어납니다. 상속일은 소유,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해야 못해. 취득하죠? 취권이니까 매매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병과 매매를 했어요. 그럼 엄밀히 말하면 자기 앞으로 뭐 한 다음에? 등기한 다음에 이전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는 피상속인에서 상대방 앞으로 바로 등기하는 겁니다. 이 등기가 지금 유효냐 무효냐 물어보잖아. 유효입니다. 실체관계와 일치하기 때문에. 다음에 공동상속한 부동산에 대해서 이 공유할 때 나옵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불법으로 단독명의로 등기합니다. 즉 공유자 1인이 공유 토지를 단독으로 자기 앞으로 등기했다. 그래도 그 전부가 무효라 그러면 안 돼요. 해당 공유자 지분만큼은 유효한 등기입니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는 그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게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면 등기는 유효다. 그거 한 두세 번 읽어보세요. 이거 문항에 잘 나오니까 뒤에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한다는 말이 너무 무조건 유효한 등기입니다. 자, 186주한 물권 변동은 등기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등기를 안 하고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입니다. 갑과 사이에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대금 다 줬어요.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안 하고 있냐? 등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부동산을 매수해서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면서 등기는 갖추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두 사람의 지위를 물어보는데 갑의 지위와 을의 지위를 볼 때 첫 번째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다? 갑에게 있습니다. 자, 왜냐? 우리나라는 성립요건적인 일치하니까 당사자가 해도 뭐가 없으면 등기가 없으면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내적, 대외적 완전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갑입니다. 여러분 이거 공부할 때 대내적은 갑이 소유자고 대외적은 누구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대내적, 대외적 누가 소유자다고? 갑이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갑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A가 이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그럴 때 매수인 을은 왜 내 부동산을 압류하냐고 제3자 이소 제기할 수 있게 없게? 없어요. 그냥 이 갑이 소유자입니다. 갑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면 그것은 부동산 이중매매가 됩니다. 여전히 갑이 소유자입니다. 누가 소유자라고?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럼 을은 소유권이 있어 없어요? 없죠. 대신 목적물을 점유하니까 뭐는 있다? 점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A라는 자가 나타나서 사용 수익을 방해하면 을은 소유권에 관해서는 방해 제거 못합니다. 그러나 점유권에서는 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점유권에서는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을이 갖고 있는 권리는 또 하나 있죠. 대금 다 줬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이 있습니다. 아직 소유권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건 물권적 청권이게 채권적 청권이게 당연히 채권적 청권이죠. 그런데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리죠. 원래는 채권적 청권은 소멸시효 걸려야 되지만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 걸리지를 않습니다. 인도받아 점유하는 경우는 소멸시효 걸리지를 않는다. 자, 문제는 이야기입니다. 요 경우 을이 이를 다시 처분해버린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 다시 매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승계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임대해 줄 수도 있어 없어요?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병이 점유하고 있어요. 그 토지를 점유하면서 건물까지 신축했어요. 자, 이럴 때 방금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다고? 소유자가 갑인데 지금 점유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 처분하기 전에는 을이한테 있죠. 그럴 때 내가 소유자인데 왜 당신이 내 물건을 점유하느냐? 이 을을 상대로 물권적 청권으로서 반환 청권 행사할 수 있게 없게. 여러분 213조 물권적 청권은 상대방이 점유할 정당 권한이 있으면 행사 못합니다. 봐봐요. 갑이 지금 건물을 을에게 전세권 설정해 줬어요. 소유자는 여전히 누굽니까? 전세 준다고 소유권 날라가는 건 아니죠. 그럴 때 내가 소유권에 관해서 전세권자에게 돌려달라.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럼 어른 건물을 점유할 정당 권한이 있어 없어요? 그럼 점유할 정당 권한자에게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매수인 또 그럴 권한이 있느냐? 판례가 말하기를 부동산을 매매했죠. 그러면 그 매매계약 속에 부동산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을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요 점용권도 213조에서 말하는 점유 사용할 권한, 정단 권한에 해당된답니다. 따라서 이 어른 점유할 정단 권한이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물권적 청구 행사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실제 사건은 요 갑이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매각한 적은 없다. 따라서 당신은 왜 내 토지를 점유하느냐? 따라서 건물을 뭐하고 철거하고 토지를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명도하고 부당이득 반환하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서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요 병도 을의 뭘 승계받았다? 점용권을 승계받았기 때문에 병도 점유할 정당 권한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 나오면 시험에 100% 나오는 게 요 이야기입니다. 항상 나옵니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자, 여기서 마지막 봅니다. 심화학서. 병은 이 갑에게 직접 나에게 등기해달라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중간 생략 등기 합의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요거는 중간 생략 등기할 때 항상 같이 나올 수 있어요. 합의하면 가능하다. 합의 안 했을 때는 병은 직접 못하죠. 그럴 때 누굴 대위해서? 을을 대위한다는 거. 을의 권리를 행사하죠. 근데 10년이 경과했어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 을이 갖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제가 채권적 청구권이라 했죠. 그렇지만 점유한다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근데 을이 지금 점유 안 하잖아요. 소멸시효 걸리게 안 걸리게? 판례가 말하기를 매수인이 직접 점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처분해서 점유를 승계시켜주더라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 10년이 경과하더라도 을은 여전히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으니까 병은 을을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옵니까? 매수인이 매매의 효력으로서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권적 청구를 행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다시 59페이지 그 매수인으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 예컨대 매매했거나 임차인 등은 매수인의 점유할 권리를 승계받았으므로 승계인에 대해서도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3번 소멸시효 방금 말했습니다. 승계시켜주더라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입니다. 다음에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결입니다. 등기 청구권이란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 등기 청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댔죠.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 나눕니다. 왜 나누게? 채권적 청구권이면 원칙적으로 어디에 해당된다? 소멸시효. 물권적 청구권이면 소멸시효 걸리지를 않습니다.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등기 청구할 수 있냐 없냐 그게 걸린 겁니다. 그러면 채권적 청구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히 186조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뭘 해야 되면 등기해야 되겠죠. 그럼 등기하기 전까지 아직 물건이 없으니까 이거는 채권적 청구입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걸려야 된다 안 걸려야 된다? 예컨대 부동산을 매매했다, 교환했다, 정리했다 이럴 때 발생되는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이라니까 방금 했잖아. 채권적 청구입니다.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그런데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됩니다. 다만 부동산 매수인이 인도받아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다음에 245조 점유시효취득입니다. 점유시효취득은 시효 완성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합니까? 등기해야 됩니까? 따라서 시효취득자의 등기 청구권도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이것도 역시 점유시효취득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동안은 소멸시효 걸리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점유하는 동안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극후에 부동산 임차인이 하는 등기 청구권, 환매권자의 등기 청구권 다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은 당연히
실체와 공시가 등기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말소 등기 청구는 무슨 청구이다? 물권적 청구입니다. 자, 실체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예컨대 이 말입니다. 갑의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을이 등기서를 위조해서 지 앞으로 등기를 당한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상 소유자는 누구라고? 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유자는 누구라고? 그럼 둘 사람 사이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한테 있습니까? 갑이 소유자입니다. 등기서를 위조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럼 전부 다 위조하러 다닐 거 아닙니까? 소유자는 갑입니다. 근데 등기가 너 앞으로 되어 있다? 실체와 공시가 일치 안 합니다. 이 등기는 무슨 등기? 원인 없는 무효 등기예요. 그럼 원인은 무효 등기지만 을 앞으로 등기가 됐으면 내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잖아. 방해 제거해야 됩니다. 어떻게 방해 제거하면 된다? 을 앞으로 된 등기를 말소하면 되죠. 이 말소 등기 청구는 소유권에 관한 방해 제거를 하니까 물권적 청구입니다. 이 말소 등기 청구는 물권적 청구이다.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요 갑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지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도 있게 없게 있어. 그럴 때는 등기 원인을 뭘 쓴다?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닙니까? 요거는 뭘 대신하는 거라고? 그래서 무슨 청구권? 물권적 청구입니다. 말소 등기에 가름하는 진정한 등기 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럼 이 둘은 말소 등기 대신하는 게 뭐라고? 이전 등기죠. 따라서 말소 등기 청구 못하면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성질이 양자는 성질이 같습니다. 그럼 만일 갑이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어요. 이전 등기 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기판례기 똑같이 몇 점입니다. 그게 밑에 있는 1번입니다. 판례 1번을 보십시오. 자, 1번 법 두 번째 절 법적 근거와 성질은 동일함으로 되어 있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후에 제기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도 미치기 때문에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 진정명의 회복도 할 수 없습니다. 양자는 성질이 똑같습니다. 결국은 풀을 쓰면 뭐 대신하는 게라고? 말소 등기 대신하는 게 진정명의 회복입니다. 그럼 말소 등기 못하면 뭐도 못한다고? 진정한 명의 회복, 이것도 안 됩니다. 따라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죠? 그럼 진정명의 회복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기 때문에 똑같은 패소 판결이 나옵니다. 기판력이 그대로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87조에 따라 물권 변동입니다. 187조는 등기할 필요 있어 없어요? 등기 없이 물권이 변동됐잖아. 그럼 이때 하는 등기 청구권도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봅니다.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하는데 갑이 토지와 건물 양쪽 모두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건물만 매수했습니다. 그럼 이 매수인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과 동시에 토지에 모두 취득한다? 지상권 취득합니다. 법률 행위인 겁니까? 법률의 규정이 한 겁니까? 법률의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등기 없이 뭘 취득한다? 지상권 취득합니다. 그럼 이 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겠죠? 그럼 양수인이 지상권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기 앞으로 지상권 등기해야 돼. 안 그러면 지상권 취득 못합니다. 그러면 어른 병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되죠. 그럼 자기 앞으로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어른 누굴 상대로? 갑을 상대로 나에게 지상권 설정 등기해달라 청구합니다. 이 지상권 등기 청구는 물권적 청구이다, 채권적 청구이다? 지금 무슨 등기한다고? 지상권이 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이지. 항상 해당 물건이 있을 때 물권적 청구이라니까. 그 물건을 벌써 취득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물권적 청구이지.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물권적 청구 행사할 수 있게 없게 있다. 187조는 벌써 물권 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187조에 기사하는 등기 청구는 물권적 청구이 됩니다. 자, 그게 물권적 청구, 채권적 청구에 해당됩니다. 다만 187조한 물권 변동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될 게 왜가 있죠? 점유취득세입니다. 그러니까 점유취득세는 채권적 청구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는 갑이 을에게 매매하고 을이 병에게 매매하면서 등기를 최종 양수인 앞으로 바로 등기하기로 하는 걸 중간 생략 등기라는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중간 생략 등기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했습니다. 유효다 무효다? 유효입니다. 이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니고 단속 규정입니다.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는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유효고, 두 번째, 합의가 없더라도 이미 뭐가 되었으면 등기가 됐을 때는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유효라 그랬죠. 요때 합의는 명시적, 묵시적, 순차, 전원 다 가능합니다. 그럴 때 60페이지 있듯이 4번을 보십시오. 소유권 이전 등기, 소요 서류 등에 매수인란을 백지로 교부했어요.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주면서 매수인란을 누구 이름 안 적었다니까. 그럼 매수인 누구 이름 적던 자기는 관계가 안 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합의했다고 봅니다. 묵시적 합의했다고 본 겁니다. 요번에 모 경제 뭐 하는 사람도 다운 계약서 썼더만요. 예? 1억 몇천 원짜리를 9천인가 이렇게 신고했더만요. 그러니까 다들 하는가 봐요. 그런 걸. 항상 말하지만 어제도 내가 월요일인가 내가 나간 데 가서 이야기했는데, 좋은 뜻으로 내가 무슨 정치적인 뜻이 아니고, 우리가 공부할 때는 옛날에는 여러분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으면 돈을 벌었죠. 왜 옛날에 분양받으려고 그렇게 수를 썼느냐? 왜 썼게요? 분양가하고 실제 거래가가 차이가 나니까 그렇잖아. 심하면 5천, 많으면 말하고 8천, 1억 차이가 난다고. 그럼 내가 여러분 한 달, 1년 내내 저축을 하더라도 1억 벌기는 거의 불가능인 것 같아요. 근데 당첨만 되면 뭐라고? 1억 버니까 그게 얼마나 모순된 제도냐고. 그러니까 뭐 당첨되려고 길을 쓰고 분양권도 사고 그랬잖아. 그거 하면 돼, 안 돼? 이 법이잖아. 그래서 위장 전입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친구 중에는 뭐 내가 원래를 그랬다니까. 가짜 이혼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이혼하면 뭘 받을 수 있으니까? 각각 분양받을 수 있으니까. 한 집에 살면서 이혼한 사람, 수리도상 이혼한 사람도 있고, 20세대면 애들 전부 다 세대적으로 바로 분리시켜가지고 또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람한테 이혼할까? 그러면 보통 사람은 그래 하려고 그래, 안 그래? 안 그래도 이거 나쁜 짓이고, 응? 그러고 서류상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 내가 생각하니까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모른다니까. 그걸 하는 게 뭐라고? 경제인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 서류상을 하고 같이 뭐 하면 된다고? 살면 아무 상관없는데 거기 1억을 벌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하겠냐고. 분양권 나는 안 샀어. 왜냐? 그건 나쁜 짓이라니까. 사지 말라니까. 샀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결론을 뭐라고? 잘 살고 있잖아. 그 사람이 권리까지 다 잡고 해야 된다니까. 그 애들 위해서 전입, 위장 전입하죠?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냐. 맹모상첨지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비록 위법하지 말아보라고 애들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안 했다니까. 그런 나쁜 짓이고, 그게 귀찮으니까. 그 귀찮은 그 때문에 뭐라고? 하청계획으로 빠지는 거예요, 사실상. 왜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보다 돈 많은 사람인데 다 그렇게 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결론을 보면 반성을 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 여러분 시골에 갔다가 토지를 한번 내가 사가지고 종잣돈 모으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좀 외곽으로 빠져야 돼. 그럼 뭐가 모인다고? 서울에 지금 집이 4억짜리인데 이게 딱 오면 조금 사지잖아. 그럼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종잣돈 생겼잖아. 종잣돈 생기니까 투자를 하려는 거 아닙니까? 분양권도 사고 해가지고 하려고. 그럴 때 애들은 데려오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그게 놔두는 거 아닙니까? 신혼집 집이라든지 놔두는 거죠. 그게 위법이지만 가만 보면 뭐라고?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빠지기 싫은 거죠. 그거 싫어가지고 좋은 게 있다가 보면 그냥 그대로 세상 가는 거고, 한번 빠졌다가 불편함을 참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동안에 뭐라고? 돈이 생기고, 그런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무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결론은 그래요.
다시 태어나면 바로 쓰러나는 이혼합니다. 이러고 해가지고 뭐라고? 같이 살고 분양 다 받는다니까. 결론은 그렇다니까. 다 그런 사람이라고. 다 나오는 게 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10년, 20년을 보면 뭐 나온 사람 중에 다 병역 면제고 뭐라고 다 위장 전입이고 다 고르고 곤란한데도 뭐라고 다 그런 사람밖에 없다니까. 그런 사람밖에 없다니까. 그런 사람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분 모든 책이 다 그래. 10년 전이나 20년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 희한한 이야기. 우리 집사람하고 그래가지고 영혼이 안 합치 못 쳤네요. 그럼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응? 그건 각자 하는 거지. 밥은 같이 먹고. 서로가 거기 뭘 중요하다고. 그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번 외곽에 빠지고 이렇게도 했어야 되고 뭔가 그래 했어야 된다. 편안함이 뭐라고? 그 비용의 대가가 큰 겁니다. 편안한 거, 움직이기 싫은 거.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6년 다니면서 이사 6번 했다.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중학교 될 때는 못 움직이죠. 그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래야 종잣돈이 모이죠. 어떻게 종잣돈 모으느냐. 좀 가난하더라도 모아가지고 탁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보면 그래서 뭐 자사고나 무슨 대학교, 고등학교 무슨 특수고 없애다는 그 사람 아들, 딸들은 뭐 갖고 있더라고? 그거 다 들어갔잖아. 자기가 할 때는 하지 말자 그러면서 자기 아들, 딸 때는 전부 다 들어가 있다니까. 그게 부모 마음이라니까. 내 아들, 딸들한테는 잘해주고 싶은 거. 이부비가 뭐 이걸 안 해. 근데 그런 사람이 다 보면 그렇다니까. 지금 누구 교육감도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는 겁니다. 중간 생략 등기도 그래서 해고 넘겨야 돼. 이렇게 했어야 돼. 뭐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해봤죠? 이걸 해서 사람은 좋아, 안 좋아, 지금? 등기부에 나오지도 않고 뭐 취득세 등록세도 안 내잖아. 얼마나 좋냐고. 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해도 돼, 안 돼? 해도 된다고 유효라고 나와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괜찮다, 이 말이야, 유효라고. 해도 괜찮아. 사법상 회로는 관계없어. 형사처벌이야 뭐 각본합니다. 돈 번다는데 아무 관계없지. 자, 그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리석게도 살은 거죠. 다 믿는 사람 안 그러는데. 그러면 이 경우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나에게 등기해달라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조용하다. 전원 합의가 하면 된다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데 까먹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전원 합의 가능합니다. 합의가 있으면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 합의는 전원 합의, 순차 합의 된데 반드시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입법 합의가 없어요. 합의가 없으면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럴 때는 어른 갑에게 등기 청구하고 병은 어에게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병은 누굴 대비해서? 어를 대의해서 누가 앞으로 등기할 것을? 먼저 을 앞으로 등기할 것을 청구하고 다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청구합니다. 대의한다고 해서 직접 등기 청구하는 건 안 해요. 대의한다는 건 을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을을 대의해서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심학습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있죠.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입니까? 채권적 청구권입니까? 아직 소유권 없으니까 채권적 청구권이겠지. 그럼 뭐 어렵게 봅니까? 어른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갖고 있다니까 그 채권을 병에게 양도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누구한테? 병에게 양도하고 양도 사실을 갑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그럴 때 병이 나타나서 아저씨 어제 갑에게 얘기는 들었습니까? 예, 을이 나한테 갖고 있는 등기 청구권을 당신에게 양도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들었구만요. 자, 내가 이제 등기 청구권을 양수받았으니까 나에게 등기해 주세요.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판례가 말하기를 요 매수인이 갖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은
매도인의 승낙이나 동의 없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을과 병사의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직접 등기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됩니다. 결론을 말하면 직접 등기 청구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전원 합의 외에는 없습니다. 자, 다시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를 했어요. 합의했는데 갑자기 매수인 을이 나에게 등기해달라 등기 청구합니다. 이럴 때 갑은 등기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예? 중간 생략 등기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합니다. 등기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중간 생략 등기 합의했다 해서 중간자의 권리 의무가 소멸되는 거 아니고 갑은 여전히 을에게 등기해줄 채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여전히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은 등기해줘야 돼요. 그럴 때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를 했어요. 합의한 다음에 갑과 을이 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했어요. 근데 아직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합의했다 할지라도 갑은 여전히 을에게, 병에게 나는 을로부터 대금을 다 못 받았으니까 등기 못 해주겠다. 거절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마지막 줄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아까 이야기했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돼, 안 돼?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를 대의해서 허가 신청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병이 누구를 대의해서? 을을 대의해서 허가 신청 협력을 신청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란 말이 나오죠. 확정무효입니다. 그럼 무효인데 무슨 허가 신청 협력 의무가 발생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토지거래 허가 나오죠. 모조리 무효가 아무것도 못해요. 유동적 무효가 아니고 무슨 무효다고? 확정무효입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게 안 된다고 그게 곳곳이 나와 있습니다. 곳곳이. 3번에 3번을 보면 그 말 나와 있어요. 다음에 가등기입니다. 가등기는 장래 발생될 등기 청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인데 물권적 청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다. 물권적 청권이란 벌써 해당 물건이 있어 없어요? 아니 물권적 청권이란 벌써 해당 물건이 있을 때 물권적 청권 아닙니까? 그건 벌써 물건을 가졌는데 무슨 청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물권적 청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등기 안 됩니다. 장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청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벌써 해당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물권적 청권 행사합니까? 가등기 합니까? 안 됩니다.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물권적 청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등기 할 수 없습니다. 자, 다시 또 봅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청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저당권 설정 등기 청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청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전세권 설정 등기 청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있어. 꼭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만 보존하기 위한 게 아니라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 청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가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에 나와서 그거 가능해. 저당권 설정 등기 청권. 간평사도 나왔어요. 자, 물어봅니다. 가등기는 갑 구해한다, 을 구해한다, 갑 구, 을 구해 다 할 수 있다. 그렇죠. 저당권 설정 등기 청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넣을 것이고, 을 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갑 구해야 하는 거죠. 본 등기를 어디에 했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꼭 소유권만 아닙니다. 소유권, 지상권, 기타 임차권 등기 청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가등기 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이제 잘합니다. 자, 됩니다. 꼭 소유권만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아직 본등기하기 전에요. 본등기 전에는 가등기인 채는 어떤 실체적 권리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본등기 전에는 아무런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등기 전에는 이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청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할 어떤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게 안 되게? 그래서 가등기는 뭐도 없다고? 추정력이 없어요. 그래서 가등기는 어떤 권리 추정 안 된다 되어 있습니다. 안 됩니다. 본등기인 채로는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합앞으로 보존 등기가 되었어요. 다음에 을앞으로 보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 보존 등기는 등기 명인이 다른 이중 보존 등기는 선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란 후 보존 등기가 무효입니다. 그럼 이 등기가 뭐라고? 무효입니다. 근데 유효한 갑 보존 등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병이 가등기를 가지고 있어요. 요 가등기 권리자가 무효인 후 보존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안 된다니까. 무효인 채로는, 가등기인 채로는 어떤 권리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2번 나와 있습니다. 본등기한 후 말소 청구하라는 겁니다. 가등기인 채로는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시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좀 심학습을 봅니다. 가등기한 본등기 청권도 채권적 청권이니까 몇 년간 행사해야 된다? 10년 내야 됩니다. 가등기된 다음에 자, 처분이 됐어요. 그럼 가등기된 부동산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근데 10년의 경과가 있어요. 10년의 경과하면 을의 가등기한 본등기 청구는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럴 때 이 등기는 시효로 소멸했으니까 이 등기 청구는 소멸됐죠? 가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다. 그게 3번 이야기입니다. 가등기에 기한 등기 청구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그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가등기 권리자에게 본등기 청구이 시효 소멸을 주장해서 그 등기, 즉 가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다 말입니다. 자, 방금 본등기 전에는 어떤 권리도 인정 안 해준다 했죠? 딱 하나 있습니다. 가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됐을 경우 말소 회복 등기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그 말소 회복 등기도 누구한테 한다 했죠? 말소 당시 소유자. 그럼 만일 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된 후 가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됐어요. 그럼 누구한테 청구해야 된다? 병에게. 그게 4번 이야기입니다. 항상 말소 당시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가등기가 이루어진 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후 불법 말소됐다. 제3자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등기입니다. 본등기 할 때 본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하느냐 이 말이죠. 병에게 됩니까? 갑에게 됩니까? 예? 가등기 의무자인 전 소유자인 갑에게 됩니다. 설사 이거는 등기법 시간에 안 배웠다 그러면 안 되겠죠? 누구한테 한다고?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합니다.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하면 등기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갑이 소유자고 을 앞으로 뭐가 되어 있고 가등기 되어 있고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어 있잖아. 그럼 갑을 상대로 가등기에서 뭐하고 본등기 하게 되면 이 병 앞으로 된 등기는 직권 말소됩니다. 자, 이야기입니다. 가등기에서도 가등기 할 수 있게 없게? 있다.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제 마지막 시험에 나오는 거.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 때 물권 변동의 시기는 본등기 할 때입니까? 가등기 시입니까? 그렇죠. 본등기 시입니다. 다만 등기 순위만 뭐로 간다고? 가등기 할 때입니다. 자, 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가등기실 때일까요? 본등기실 때일까요? 그럼 본등기실 때니까. 소유권 취득 시기는 본등기실 때입니다. 등기 순위만 가등기로 소급합니다. 소유권 취득 시기가 소급하는 거 아니에요? 본등기 시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게 가등기 가는 것. 다음에 등기의 추정력입니다. 추정력. 이거는 뭐 다른 시험에는 매년 출제되고 우리 시험도 다른 시험보다는 출제 안 되지만 그래도 항상 A급으로 남는 게 등기의 추정력입니다. 자, 등기에서 마지막 보는 게 추정력이에요.
등기부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보통 보면 부동산 거래할 때는 등기부를 봐야 되겠죠. 제가 토요일날 학원 청소를 하면서 시간이 남게 이 주변을 한번 돌아봤어요. 차를 가지고 쭉 보니까 바운드가 엄청나게 넓더만요. 이 근처 바운드가 항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저기 엄청나게, 그러니까 딱 이렇게 도시가 딱 집중된 게 아니고 뭐라고 방사용으로 흩어져 있어요. 우리 이 도시 자체가. 그래서 어느 한쪽에 뭐가 되지 않다고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가라든지 뭐 상가라든지 이런 게 집중되는 게 없고 전부 다 뭐라고 분산이 되어 있어요. 이 참 좋은 술도 있고 뭐라고 나쁠 수도.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계획 도시가 잘 안 돼요. 큰 도로는 많이 닦인데 뭐 건물도 자기 마음대로 올리니까 건물이 이게 남는지 모자라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뭐 개발 호재는 있지만 하여튼 굉장히 나눠져 있어요. 반도가 너무 커요. 뭐 일산 신도시라든지 뭐 삼본이라든지 평촌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방사형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따로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지구 할 때는 그 지구에 따라서 뭐라고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약은 주거용 건물과는 달리 산업단지는 다 배후에 뭘 끼고 있다? 물을 끼고 있더만요. 물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건물이 올라가는 형태도 다릅니다. 그 이제 주거용 건물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직장인을 위한 것이냐 따라서 이게 전략이 달라질 수가 있다. 여기서 이제 한참 경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어느 쪽이 뭐라고 제일 리딩으로 올라갈지 이제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많이 좌우하는 게 삼성지군이 어느 쪽으로 많이 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완전히 그쪽이 중심이 될 수도 있는 거. 아직까지는 정해지지는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바운드가 넓어요. 어디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해요. 예측이 불가능. 하여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세 번 돌아와도 모를 것 같아요. 묘한 겁니다. 그러면 어제 가보니까 막 곳곳이 사모님들 나와가지고 사진 찍고 뭐 토요일날 보니까 투자하려고 그런 넥타이 메고 막 사진 찍고 그럽니다. 근데 그 넥타이 맨 아저씨는 중급자겠죠. 내 느낌이 그렇더라고. 바쁜지 넥타이를 요만큼 했지. 넥타이가 말하고 욕가 있다고 하죠. 긁어치니까 막 이렇게 찍고 막 설명하고 그럽니다. 두세 번을 그래 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투자의 수단으로 많이 찾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설명하고 그럽니다. 근데 뭐 허브를 파니까 설명하니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래도 뭐 장래에 무언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럴 때 등기부 떼봐야 된다, 안 떼봐야 된다? 떼보니까 소유자는 갑으로 돼 있어요. 지금 등기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전 등기는 갑 앞으로 돼 있다가 을 앞으로 지금 소유권 넘어갔어요. 딱 보니까 등기부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딱 나와 있어. 그리고 지금 병 앞으로 저당권 등기가 딱 돼 있어요. 피담보 채권 등기부에 나와 있게, 안 나와 있게? 채권에 기록됩니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자, 이런 등기부를 딱 열람해보면 우리는 손님한테 뭐라고 설명해 줍니까? 지금 현재 소유자는 누구라고 한다고? 을이라고요.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한 게 매매로 취득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부동산에 현재 1억의 저당권이 설정됐다고 설명하잖아. 그럼 실제로 매매한 거 본 적 있어요? 없잖아. 그리고 이름 을이 소유자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응? 등기부에 소유자라고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등기는 공시잖아. 어떤 사항을 실체 간격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를 합니다. 그럼 원래는 뭐가 먼저 되고 실체 관계를 외부에 뭐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게 등기부인데 우리는 거꾸로 실체 관계는 본 적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거꾸로 뭘 가지고? 공시를 가지고 즉 어떤 사항이 등기되어 있으면 그에 따른 실체 관계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뭘 한다? 추정을 하는 겁니다. 즉 을이 우리는 소유자라고 추정하는 거지 실제로 소유자인지는 모르는 거죠. 추정하는 겁니다. 그걸 추정하는 걸 이야기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을은 소유자입니다. 이래야 되지. 을은 현재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그럼 이상하잖아, 느낌이. 그럼 뭔가 사기꾼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생략하고 뭐 을이 소유자입니다.
자, 얼굴 믿고 거래하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나중에 보는 게 위조되더라. 이런 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땐 제가 추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어떤 사항이 등기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실체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럼 추정하면 좋은 점이 뭐냐? 추정받는 사람은 무슨 책임이 없다? 그렇죠. 입증 책임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을 스스로 나는 소유자라는 걸 스스로 입증할 책임이 없어요. 나는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입증 책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을이 소유자라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부정하는 사람이 뭐야 된다? 입증이 돼요. 추정받은 사람은 입증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부동산은 특히 소유권을 주장한다 이럴 때 입증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러니까 등기에 추정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면 이 을의 변호사가 있었겠죠. 을의 변호사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가가지고 가만히 가서 뭐만 하면 된다? 을이 소유자입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저쪽에서 뭐가 아니고 매매한 적이 없자고 어쩌고 그러면 뭐라고?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면 매매한 적이 없다는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 반대편이 입증해야 된다. 나는 그냥 무조건 아니에요. 저는 소유자입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된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추정력입니다. 그러면 추정은 도대체 어디까지 미치느냐? 물적 범위, 인적 범위 이렇게 봅니다. 물적 범위는 세 가지죠. 등기의 절차의 적법도 추정되게 안 되게 그러다 등기된 권리의 적법이 추정되고 등기 원인에도 추정이 되고 절차에도 적법이 추정되지 않습니까? 다 된다는 거죠. 일단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등기부에 매매됐으면 적법하게 매매한 것으로 보고 등기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다 거친 것으로 해준다? 추정해줍니다. 그냥 다 해줍니다. 다 해준다. 그럼 추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입증 책임이 있어 없어요? 그런데 또 을이 나타납니다. 소송을 받았어요. 갑과 나는 을에게 매매한 적이 없다 할 때 이 을은 스스로 매매했다니 안 했다니 입증할 책임이 있어 없어요? 그런데 을이 나서는 거죠. 아저씨, 등기부에는 매매를 했지만 실제로 나는 증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등기부상 소유자가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 원인이 하지 않고 다른 원인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럴 때 을의 소유권 추정은 깨지게 안 깨지게? 내가 오지랖 넓은 놈이라고 그랬습니다. 등기 명의자가 2번 나오죠.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 원인에 의하지 않고 등기 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 해서 추정력이 깨어지지는 않습니다. 추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입증 책임이 없죠. 그걸 입증해서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추정이 깨어지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추정되게 안 되게? 지금 현재 1억이라고 등기부에 나와있죠? 그럼 을은 1억 채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줍니다.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추정해줍니다. 자, 그러면 추정은 누구한테 인정해주느냐? 당연히 제3자도 운용할 수 있게 없게? 있겠죠? 제3자가 워낙 많이 하겠죠. 문제는 시험에 나오는 거는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인정되게 안 되게? 그 추정력의 인적 범위를 봐봐요. 2번을 봐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결국은 등기명인 상호간에도 추정력이 됩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추정력 인정해주게 안 해주게? 해줍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으면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에서 소유권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나는 을에게 매매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해서 을 앞으로 된 등기 무효 주장합니다. 그러면 매매한 사실이 없다는 건 누가 입증해야 된다? 갑이 입증해야 됩니다. 왜냐? 전 소유자에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등기 명인에게만 추정력이 인정되는 게 아니고 제3자도 운용할 수 있어 없어요?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 인정된다니까. 이익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됩니다. 다 추정된다. 자, 조금 전에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되더라도 이미 취득했던 권리는 소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갑이 지금 소유자 있다가 을 앞으로 등기가 넘어왔어요. 그래서 매매되어 있는데 이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됐어요.
불법 말소되었습니다. 등기법 말소되어 있어요. 자, 을은 여전히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됩니다. 말소 회복 등기하기 전이라도 최종 등기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왜냐? 불법 말소된 경우는 말소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주 자주 나온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 최종 명의는 그 회복 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요 3번은 암기하십시오.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추정된다는 2번도 암기해야 되고 3번도 암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추정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했는데 우리 민법은 판례는 추정은 너무나 넓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추정은 대충 보면 이 정도 추정이 된다는 거 하고 우리가 외울 거는 따로 뭘 외워야 된다고? 추정이 끼워진 걸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 됩니다. 추정 끼워지는 것 대표적인 게 건물 보존 등기를 했죠. 건물 보존 등기는 그 보존 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님이 밝혀지거나 전 소유자로부터 양수했다고 주장하는데 양도인이 양도 사실을 부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추정은 끼워집니다. 둘 다 결국은 보존 등기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것이 이미 밝혀졌잖아. 그러면 추정은 끼워집니다. 다음에 토지 보존 등기입니다. 건물과는 달리 토지는 신축이란 말이 없죠. 그럼 요거는 토지 보존 등기는 다른 사람이 사정받음이 밝혀지면 추정은 끼워집니다. 단 다른 사람이 사정받음이 밝히면 추정은 끼워진다 했는데 안 끼워지는 경우가 있죠. 임야 등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난 특별조치법 등 특별법에 의해서 보존 등기가 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사정받음이 밝혀지더라도 추정은 끼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일단 무슨 말만 펴놓으면 특별법이라는 놓으면 무조건 추정된다 그러면 됩니다. 특별법이 여러 개 있으니까 외우지 말고 특별법에는 더 강한 추정력을 인정해 줍니다. 특별법에 있는 보존 등기는 그 확인서나 보증서가 위조되지 않는 한 무조건 추정력 인정해 줍니다. 이때는 사망자 명의로 된 보존 등기에도 추정력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냥 특별법 넣으면 무조건 추정된다. 그럼 됩니다. 특별법 넣으면 무조건 추정됩니다. 사망자를 등기 의무자로 격리된 등기에도 추정력은 끼워지겠죠. 사망자가 어떻게 등기 신청하러 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망자를 등기 의무자로 격리된 등기에는 추정력이 끼워지는데 제가 방금 말했죠. 특별법이 한 보존 등기는 사망자 명의로 된 보존 등기에도 추정력 인정해 줍니다. 자, 사망자를 등기 의무자로 격리된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게 원칙이라니까. 사망자를 등기 의무자로 격리된 등기라는 것은 결론 말하면 등기부를 보니까 소유자가 가볍고 을앞으로 지금 넘어와 있어요. 소유권 취득했고 매매로 되어 있어. 그런데 등기한 날짜가 1월 20일인데 전 소유자인 갑이 1월 18일 날 사망으로 나와 있다니까. 그럼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 중인데 그럼 을앞으로 등기할 때 갑은 사망해서 안 했어요? 등기 의무자가 사망됐잖아요. 그럼 이때 등기할 때 잠시 내려왔다 등기하고 내려갔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등기부 자체로서 무효인 등기가 명백하잖아.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때는 추정력 인정해줘 안 해줘? 안 해주는데 외가 두 가지가 있다니까. 첫 번째, 요 갑과리 살아있을 때 매매를 했어요. 즉 등기 원인이 살아있을 때 됐고 그 이후에 사망했을 때 그럴 때는 상속인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피상속인에서 바로 등기해 줄 수 있죠. 그럴 때는 인정해 줍니다. 두 번째, 두 사람 사이에 등기 신청을 하러 가서 언제 했냐? 19일 날 했어요. 그런데 등기부에는 언제 기록됐다? 20일 날. 그런데 19일 날 등기 신청하고 돌아가는 도중에 오토바이 사고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럼 살아있을 때 뭘 했다는 겁니까? 등기? 그럴 때 인정해 줍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등기 의무자 사망 전에 등기 원인이 이미 존재했으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상속인이 등기 신청하는 경우와 등기 공무원에게 접수한 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추정은
추정이 그때는 인정해 줍니다. 원칙적으로는 추정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 추정이란 반대의 증거가 나타나면 추정은 깨어지게 안 깨어지게? 여러분 추정은 완전한 게 아니고 반대의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 잠정적으로 효과를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2번을 보십시오. 시험에 많이 나온 거.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반대의 증거가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나타났죠? 그럼 추정은 깨어집니다. 다음에 1번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뭐 됐다? 입정. 이렇게 뒤에 입정이란 말이 나타나면 추정은 깨어집니다. 반대의 증거가 나타났으니까. 다음에 3번 실지하지 않는 사람 을지문덕 장군으로부터 소유권의 전 등기했다. 을지문덕 장군이 실존합니까? 안 하죠. 그럼 등기부 자체로서 무효인 등기가 명백하기 때문에 추정력이 깨어집니다. 그 추정 깨어지는 거 아무리 쉽더라도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답으로 제일 많이 나온 거는 가등기. 두 번째 나온 게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음이 밝혀진 경우 이거 하고 다음에 건물 보존 등기 이 세 가지가 답으로 나왔어요. 지금까지 답 나온 거는 가등기는 추정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것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등기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등기에 관해서는 사령 문제가 나오겠죠. 거의 100% 사령 문제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다만 등기 원인이 실체와 그게 아까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면 등기 원인이나 절차는 잘못되더라도 유예라 그랬죠. 그걸 제외하고는 다 사령 문제가 나옵니다.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방금 했던 요 기본 요약집에 나온 거 있죠. 그 정도의 등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 외의 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등기관에서는 두 문제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혼동은 뭐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 강론 점유권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